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6월 25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AI 반도체 경쟁 심화와 병원 로봇 혁신 소식을 다룹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 전용 AI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 각 세종 부지 내에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정부 전용 비전을 신축하며 소버린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을 넘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플랫폼, GPU 엔진, 독자 AI 모델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AI 풀스택 사업자로서 공공 AI 비즈니스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기존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자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엑스를 직접 가동해본 관점에서 인프라를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 기반 시설 지정 및 출입 분리 통제 등 엄격한 기밀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외형 공사가 완료된 각 세종 일동 특정층을 물리적으로 완전 격리하고 서버실별 독립 발전기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이며 대전 및 인근 공주센터까지 묶는 삼각 DR 체계를 제안합니다. 또한 대규모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적하기 위해 네트워크 설계부터 플랫폼 개발까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구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MLXP 솔루션은 GPU 활용률을 2배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스튜디오 XP는 모델 운용 공수를 70%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두 솔루션은 올해 10월 공공부문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메타의 신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게 자사의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능 AI 모델의 잠재적 악용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안보와 규제 측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현재 이 사안은 메타의 최신 AI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오픈AI 등 주요 AI 선도 기업들이 해당 요구에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AI 모델이 특정 위험 요소를 내포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메타는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전 프로토콜과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AI 기술 표준 및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추론 효율화에 막대한 자원을 배분하며 AI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AI는 현지 시간 3일 전 수학 벤치마크 AIME에서 정답률 96%를 기록한 추론 특화 모델 오포를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API 가격이 100만 토큰당 $8로 책정되어 경쟁사 대비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제미나이 3를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맞대응하며 자체적인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전략을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빅테크들의 명확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GPU 자원 확보가 핵심 병목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자체 데이터 센터 확장과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을 통해 AI 인프라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유료 AI 로봇 기업 메디스비가 정부 지원을 받아 차세대 유료 피지컬 AI 플랫폼 개발을 추진합니다. 메디스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스비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주요 병원 의료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스비가 확보한 정부 지원금은 약 24억 원 규모입니다. 회사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차세대 의료 피지컬 AI 플랫폼 개발과 임상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발 중인 라보엄은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능형 로봇 플랫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성능을 고도화하고 실제 의료 현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회사는 세브란스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분야에서 의료 피지컬 AI 기술의 임상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메디스비는 누적 투자금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인셉션에 선정되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메디스비가 의료 AI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칩 할라페뇨를 공개했습니다. 오픈AI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맞춤형 인공지능 칩인 할라페뇨를 개발하고 선보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를 줄이고 AI 하드웨어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목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할라페뇨는 오픈AI의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성능 향상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양사는 공동 개발한 이 칩을 통해 기존 시스템 대비 효율적인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AI 가속기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자체 칩 개발은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할라페뇨는 향후 오픈AI의 대규모 모델 학습 및 추론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AI 인프라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크래프톤은 강력한 IP 기반의 성장 전략과 멀티모달 AI 통합을 통해 기업 가치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3,714억 원, 영업이익 5,6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6.9%, 영업이익 22.8%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게임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인 약 40.9%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고수익 구조는 PUBG IP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현금 창출 플랫폼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 IP는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어섰으며 모바일에서는 고급 콘텐츠와 글로벌 IP 협업을 통해 결제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회사는 기존 장수 IP를 단순한 게임으로 방치하지 않고 모딩 툴과 e스포츠 리그, 지역 맞춤형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작 라인업에서도 인조이는 출시 초기 100만 장을 돌파했으며 서브노티카이는 글로벌 팬덤 기반으로 중장기 매출 기반을 넓힐 전략입니다. 또한 크래프톤은 AI 분야에서 AI 폼게임을 내세우며 자체 멀티모달 AI 모델인 라운을 게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게임 플레이와 수익 모델로 연결되는 추론 과정을 통해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AI 전략은 크래프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설명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손정혜 회장이 AI 지능 모델 구축과 진화를 위해 오픈AI와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약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 투자는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손정혜 회장은 인간을 뛰어넘는 ASI 실현을 목표로 AI 지능 모델 구축과 진화를 미국 오픈AI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인류가 직면할 미래의 지능적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의 자원 확보를 의미합니다. 오픈AI는 지속적으로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추론 특화 모델을 공개하며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의 발언은 거대 자본이 AI 생태계 내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과 맞물려 있으며 글로벌 AI 혁명의 다음 단계가 지능 모델의 상호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 개장 후 AI 관련 주식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AI 관련 섹터는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0.01% 상승했고 S&P 500은 0.18%, 나스닥 지수는 0.11% 상승했습니다. 반면 VIX 공포지수는 11.46% 상승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었습니다. AI 관련 종목 중에서는 IBM이 2.39% 하락했으며 서비스나우는 2.36%, 오라클은 2.08%, 코어위브는 1.63%, 팔란티어는 1.52%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것이 경제지표와 맞물려 AI 기술주가 시장 전반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MSX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미국 주식과 더불어 TSMC, AMD 등 반도체 기업 기반 RWA 토큰을 상장하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는 AI 인프라와 자산 토큰화가 결합되는 추세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와 브로드컴이 맞춤형 AI 칩을 공개하며 고도화된 추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픈AI는 자체 기술 스택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처맞춤형 인공지능 칩 할라피뇨를 공개했습니다. 이 칩은 브로드컴이 제조하며 오픈AI의 추론 작업에 사용되는 AI 가속기입니다. 양사는 이를 인텔리전스 프로세서로 명명하고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오픈AI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할라피뇨 칩은 AI 가속기 역할을 수행하여 추론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양사는 이 칩의 초기 배치를 2026년 말까지 완료하고 이후 수년간 적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하드웨어 최적화가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제품군은 페타플롭스 단위로 성능을 측정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모델인 H100과 H200은 약 1000테라플롭스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블랙열 아키텍처 기반의 제품은 최대 2250테라플롭스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수치는 단위가 1000을 초과함에 따라 페타 단위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따라서 H100과 H200의 성능은 약 1페타플롭스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AI 학습 및 추론 작업에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의 기준이 됩니다. GPU 아키텍처 경쟁 구도 속에서 이러한 고성능 메모리 대역폭과 연산 능력은 시스템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처럼 높은 FLOPS 성능을 통해 데이터 센터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크래프톤과 AWS가 피지컬 AI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게임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거인인 크래프톤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한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이 동맹은 양사가 차세대 AI 시스템의 실시간 환경 적용에 집중하며 경쟁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WS는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크래프톤의 대규모 게임 엔진과 AI 모델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향후 2025년 상반기에 양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WS는 현재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3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동맹을 통해 물리적 데이터 처리 및 센서 융합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려 합니다. 크래프톤은 자체 개발한 AI 추론 엔진을 AWS의 광범위한 컴퓨팅 자원에 연결하여 실시간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AI 전략에서 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하드웨어 기반 AI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양사는 이번 동맹을 통해 향후 3년간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데이터와 전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AI 산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딜런 테일러 보이저 테크놀로지스 회장은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6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의 핵심이 데이터 플라이힐이며 한국 공장이 이 분야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익환 SK텔레콤 피지컬 AI 담당 부사장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현장 데이터를 학습하여 지능을 구축하는 멈춤없는 지능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제조 및 산업 분야에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추론 능력이 향후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AI 산업 성장을 위해 특별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물리적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소비자 트렌드와 플랫폼 연동 마케팅이 실제 시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심의 신제품 유폭강은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봉을 돌파하며 안주 스낵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때이른 무더위와 맞물려 홈술 및 안주족 트렌드가 급증하면서 고추와 후추의 매콤함이 맥주와의 궁합이라는 시식 후기를 통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온 오프라인 채널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농심은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은 기상 데이터와 플랫폼을 결합한 이색 캠페인으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배민으로 시켜줘 프로모션은 야외 실시간 기온이 높아질수록 아이스크림 할인 폭이 자동으로 커지는 날씨 연동형 할인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이 배달 앱 접속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게임화 요소를 결합한 전략입니다. 이 캠페인은 여름철 배달 시장에서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폭발적인 앱 트래픽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창작과 번역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대담이 열렸습니다.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 강연 글쓴이와 옮기니에는 소설가 겸 번역가인 백수인 이주혜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생성형 AI 발달 속에서 창작 분야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탐색하며 인간 고유의 영역에 대해 논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학이나 번역 과정에서 문화적 맥락과 뉘앙스를 판단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에게만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보라는 대목구는 생성형 AI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번역과 통역에 있다며 텍스트의 결을 결정하는 역자의 선택과 해석 방식은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원작의 의도 파악과 표현의 정치적 책임감이 수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AI가 기술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맥락 이해와 정서적 판단 능력은 여전히 창작 활동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역설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가전, 금융 서비스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최근 AI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안전을 관리하는 영역에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듈러 주택시장에서는 식사에 맞는 와인을 추천하고 예부인을 실시간 탐지하여 알람을 보내는 AI 도어킴 등이 가전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청소기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AI 도입이 활발합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창구 상담 내용을 글자로 변환의 화면에 바로 보여주는 AI 음성 자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솔루션들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추론 능력을 넘어 실제 물리적 환경과 데이터를 연동하여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반도체주가 AI 메모리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며 고평가된 기술주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은 설비 투자와 부채 조달을 확대하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현재 AI 메모리 랠리가 현실적인 실적 기반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인프라 확충의 속도와 실제 수익 창출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은 향후 투자 지출과 이익 사이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염동훈 메가존 클라우드 대표는 AI 에이전트 도입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존 소프트는 지난 23일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 C레벨 임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위드 제미나이 기반의 에이전틱 WX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염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성과를 평가하며 성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가존 소프트는 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는 조직 전반의 업무 수행 방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에이전틱 WX 오퍼링을 개발하여 소개했습니다.
행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AWT 전략과 에이전틱 WX 실행 방안을 경영진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의 실제 도입 사례도 공유되었습니다. 위대한 상상은 사내 AI 해커톤을 통해 상권 및 리뷰 분석 기반 메뉴 개선 제한 에이전트와 상담 자동 분류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인 컴퍼니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타이어 상품 전략 발굴을 위한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노코드 에이전트 구축 과정과 보안 거버넌스 설정을 체험하는 라이브 데모 세션도 진행되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데이터이쿠가 AI 프로젝트 자동 생성 도구 코빌드를 공개하며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의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데이터이쿠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연어 기반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머신러닝 모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등 AI 프로젝트를 코딩 없이 자동 생성하는 코빌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도구는 오픈AI, 엔트로픽 등 외부 대형 언어 모델과의 연동을 지원하며 결과물을 시각적 흐름으로 제공하여 비기술 사용자도 검증하고 승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현재 AI 투자 대비 수익 경험 기업이 6%에 불과하다는 업계 지표를 바탕으로 단순한 파일럿 단계를 넘어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실질적 가치 확보와 거버넌스 내재화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데이터이쿠는 코빌드를 통해 AI 에이전트 개발 단계에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정의하고 거버넌스 모듈을 통합하여 ROI 지표를 대시보드로 지속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경쟁 제품과의 차별점으로 코빌드는 자연어 사용자 경험에 플로우 기반의 가시성과 거버넌스를 결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이쿠는 엑스퍼트 투 에이전트와 같은 신제품을 통해 사내 전문가 지식을 AI 에이전트 추론 로직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다수의 AI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에이전트 도입 압박에 대응하고 유지보수 및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4 제품을 통해 AI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글로벌 자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4 제품을 선보이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HBM4는 대규모 AI 모델 구동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평가받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용인시 터인구 원산면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거점은 HBM4 생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며 AI 관련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SK하이닉스가 AI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회사는 현재 약 45.5조 원 규모의 실타를 확보했으며 이는 향후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한 강력한 재정 기반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는 AI 관련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기업 대상 공동대출이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의 데이터 분석 결과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일본 기업 대상 신디케이트론 조성액은 35조 엔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AI 관련 투자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 성장 분야로 확대되고 엔화 약세로 인한 건설 비용 상승이 투자 규모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건당 평균 대출 금액은 188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났습니다. 금융기관별 대출 규모에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외국계 은행의 점유율 역시 5% 안팎에서 이번 분기에 약 10%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만계 금융기관들이 일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구마모토 진출과 같은 전략을 통해 자금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투자 자금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AI 응용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위험 작업 감지 및 예측 시스템 등 총 26개의 응용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고도화된 추론 능력을 실제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 높은 인력 의존도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AI가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개발된 AI 응용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보급되어 산업 효율성과 안전 기준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부처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실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AI 솔루션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역량을 농업에 이식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밀 농업을 통해 국가 전략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면서 종자는 단순한 농업 영역을 넘어 반도체와 배터리에 견줄 만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1990년 이후 도시화 및 산업화로 농경지가 20% 이상 감소하고 태풍 피해로 2023년에만 약 47억 NT 달러의 농업 피해가 발생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만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스마트 온실과 정밀농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네덜란드 모델의 작은 버전에 가장 근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열대, 아열대 기후를 활용한 틈새 종자 수출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ICT 역량을 농업에 성공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대만은 농업 패권 경쟁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금융 보안 업무를 AI 에이전트에 맡기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MS 시큐리티 솔루션 엔지니어는 6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안 특화 AI인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라 외부 AI를 보안 업무에 활용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기존 보안 솔루션 위에서 작동하며 반복적인 정보 분석과 후속 조치를 자동화합니다. 특히 아이덴티티 영역에서는 조건부 정책 최적화 에이전트가 사내 접근 규칙을 24시간 분석하여 다중인증 누락 같은 보안 허점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데이터 보안 영역에서는 알림 분류 에이전트가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의 알림 중 데이터 유출 방지와 내부자 위험 관리 관련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민감 정보 파일을 추출하여 조치 완료까지 자동화합니다. 나아가 데이터 보안 태세 에이전트는 파일의 맥락을 분석하여 단순히 키워드 매칭이 아닌 파일의 위치와 공유 상태에 따른 위험도를 탐지함으로써 더 정교한 보안 관리를 수행합니다. 이는 AI가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담당하는 에이전트 중심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광주 동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원순환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동구는 이러한 AI 기반의 자원순환 정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최 2026 AI 정부발전 유공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AI 기술을 적용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원순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구조의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AI 기술이 공공행정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지역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AI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실제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공공정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구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모범적인 방식을 제시합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AI 시대의 사이버 공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24일 2026 공급망 보안 워크숍에서 이 로드맵을 공개하고 SW 개발, 공급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보안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BOM 기반의 관리 체계를 확산하여 취약점 발생 시 영향을 받는 제품을 신속히 식별할 계획입니다. 특히 SBOM은 SW에 포함된 오픈소스와 라이브러리 등 구성 요소 정보를 기록한 소프트웨어, 부품 목록으로 취약점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정부는 AI 기반 공급망 보안 자동화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취약점 신고 포상지 확대 및 신속한 보안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 개별 시스템을 노리던 공격이 이제 SW 공급망 전반의 취약한 고리를 겨냥하는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취약점이 확인된 SW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제한 등 제재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의 공급망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선도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국내 인증제도의 국제 상호 인정 확대도 추진합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심화시키며 투자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2035년까지 모든 암호 시스템을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적화 문제나 신소재 시뮬레이션 같은 특수 목적형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는 3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안보 경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처럼 진공, 레이저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미국 거대 기업들의 성과 보출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IBM과 구글 같은 기업들이 풍부한 자원과 탄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를 발표함에 따라 양자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양자 관련 상장 지수 펀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자체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지역 스타트업과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상공회의소는 지역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 전략과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세종창업벤처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기반 벤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 전환 시대의 제조 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벤처투자 지역성장본부 김태현 팀장이 지역 모펀드 조성 전략 및 유망 스타트업 후속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제조 AI, 자율제조 등 정부의 제조혁신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AI 기술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바이스벌사, 에이리스 등 20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중국원 연합 IR 데모데이 여름 열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과 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결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 스타트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투자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포스포 동남권협의회가 지역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AI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동남권협의회는 지역 스타트업의 업무 환경과 조직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AI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차며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AX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프로젝트는 조직 및 인사 체계 진단,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 업무 프로세스 분업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올해 안에 총 7개 세션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여 기업들은 각자의 사업 환경에 맞는 AI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업무 혁신 방안을 도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조직 규모와 인력 한계로 인해 자체적으로 AI 도입과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포스포 동남권협의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AI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성수 3지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시장의 공사비와 수도권 임차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 3지구 재개발 조합은 약 1조 8,275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비롯해 금호건설, 제1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며 향후 수주전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오는 8월 10일 일반 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도권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부각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18.4%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평균 이자 지급액은 2020년 222만 원에서 지난해 32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제 개편 및 공급 대책 등 시장 파급력이 큰 쟁점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유럽 주요 4개국이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강화 노력인 팍스실리카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공급망 강화 이니셔티브인 팍스실리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서방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입니다. 이번 합류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팍스실리카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칩과 중요 광물부터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AI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팍스실리카를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등 총 24개국이 참여하여 글로벌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경제를 관리할 특별한 그룹의 부재를 인식하고 혁신 주권을 강조하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는 유엔의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와는 다른 대안으로 각국의 중국 투자를 방지하고 동기화된 평범함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기에 이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